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 성령 운동을 전개합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코로나19로 신년 할애 예배를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취소했습니다. 구TV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5번째 편에선 한국교회가 청년 세대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새해부터는 교회를 비롯한 모든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교계는 새롭게 의지를 다지며 새해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2021년을 영적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성령 운동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년 같으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졌을 테지만 올해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새해의 문을 엽니다. 예장백석총회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지자 신년 예배와 시무식을 온라인으로 대체했습니다. 신년 예배에서 예장백석 장종현 총회장은 기도에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변하고 백석 공동체가 변하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뛰어넘는 감사의 기도가 삶으로 이어질 때 이날 예배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참여자들은 비대면으로 소통하며 화합을 다지고 교단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했습니다. 2021년 시무식이 이렇게 다방면에서 각 곳에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진행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비대면 예배여서 너무 2021년이 잘 기대가 되고요. 예배 후 진행된 온라인 신년 기도 대성회에는 교단 목회자들이 참여해 한 해의 시작을 기도로 무장했습니다. 이번 기도 대성회는 목회자들의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마음의 다짐을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재점검하고 좋은 양식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양떼들을 이끌어야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영적 각성을 하는 기회가 되고자 합니다. 백석총회는 이와 함께 전국교회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종일 성전기도회와 매일 정오 1분 기도운동도 전개한다며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구TV 뉴스 최상경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신년 첫 공식 일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교단 설립 6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함께 열기로 했던 정기실행위원회는 위임장을 받아 대체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5일 예정이던 신년 할애 예배를 취소했습니다. 지난주 총회 임원단이 논의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교단 설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기아성은 이날 함께 열기로 했던 제69회기 제3차 정기실행위원회도 총회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새해 첫 공식 일정의 취소를 결정한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이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처음으로 못한 겁니다. 네. 실행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위임장으로 대체했어요. 회의 자료랑 안건이랑 이제 보내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는 걸로 위임장을 받았어요. 회의 자료에 있는 대로 그냥 결의하는 걸로. 이번 안건은 서울 지역 지방의 두 곳의 통합의 건을 비롯해 이단 관련자 권징, 지방회 임원 선출에 대한 시행세칙의 건 등입니다. 교단 관계자는 대의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안건을 이날 논의할 예정이었다며 논의가 진행되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기아성은 코로나 방역 지침이 완화되는 시점부터 총회 운영 정상화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안건 결의에 대한 후속 논의는 4월 정기실행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교회 대부분의 사역을 도맡았던 청년들이 언제부턴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구TV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5번째 편에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살펴보고
청년 세대를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했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구티비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5번째 편에서는 90년대생이 떠난다를 주제로 청년 세대와의 소통이 유원해진 한국교회의 문제점과 방향성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백석대학교 청년사역연구소 이상갑 대표와 청어람 ARMC 오수경 대표, 그리고 한국기독청년협의회 남기평 협동총무 김재원 청년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출연자들은 변하지 않는 중장년층 중심의 교회 구조는 청년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공간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전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가르쳐야 될 대상이나 일꾼으로만 인식한다는 문제의식을 청년들이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명백히 중장년 남성 목회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청년들이 설 자리가 많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교회가 바뀌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회의 폐쇄적이면서 배타적인 자세를 꼽았습니다. 이는 사회와 교회에 모두 발을 걸치고 있는 청년의 입장에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겁니다. 사회에 발을 걸치고 있는 저희 청년들에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되게 이제 헷갈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배척하게 되는, 되게 배타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 또한 이제 한국교회가 바뀌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을 일꾼으로 보는 교회 내부 분위기도 청년 세대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요인 중 하나라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봉사에 내몰리게 되면 일만 하다가 어느 순간 교회에서 상처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교회를 아예 떠나서 가나안 성도화되는. 패널들은 결론적으로 교회가 청년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교회에 소속감을 갖도록 참여회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교회 소속감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교회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청년의 문제나 교회학교 문제가 교회학교 당사자들, 그리고 청년의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다라는 것들을 좀 더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구티비 특별 프로그램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5번째 편은 7일 밤 10시 10분에 첫 방송됩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제출하지 않거나 작성을 잘못해도 가산세를 물게 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하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이 이달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종교인 소득의 경우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의 경우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으면 5월에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새해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지급 명세서입니다. 종교단체는 올해부터 원천징수나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연 1회 3월 10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8년 시행에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도 귀속분부터 의무화된 겁니다. 지급 명세서란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급여 형태로 지급한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제출 기한 내에 내지 않거나 지급액, 사업자 번호, 소득 종류 등을 잘못 작성할 경우 가산세를 물게 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산세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 금액의 1%입니다. 작년까지는 이게 적용 유예가 돼서 가산세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유예 기간이 끝나서 종교인 소득도 지급명세서 제출 안 하시면 가산세가 있으세요. 실제 지급한 것보다 적게 신고를 하시면 그것도 가산세 대상이세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이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소속 종교인에게 종교활동비만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가 제출돼야만 소속 종교인들이 근로장학금, 자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이 가능해졌다며 기한 내 제출에 부당공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비판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021년도 일반 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목적 예비비에는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추가 계약된 백신 구매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4조 8천억 원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9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쓰일 예정이며 오는 11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지급됩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신상이 공개되고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 확보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통과돼 오는 7월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정부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후 인터넷에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공개하고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 금지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67년 만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올해부터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자체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와 경찰관 관련 범죄 등으로 한정됩니다. 국수본의 초대본부장 임용이 지연되면서 최승열 경찰청 수사국장이 당분간 직무대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넷플릭스나 멜론 등 구독경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다 나도 모르는 사이 유료 결제로 전환되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구독경제 서비스 업자들은 유료 결제로 전환하기 일주일 전에 가입자에게 이메일 외의 수단으로 유료 전환 일정을 안내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 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서비스 해지를 영업시간 외에 간편하게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9 마이크로그램으로 전년 대비 17.4%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초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을 기록한 것은 모두 27일로 역대 최저 수준이며 특히 매우 나쁨은 단 하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국내 정책 효과와 코로나19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In England, we must therefore go into a national lockdown which is tough enough to contain this variant. That means the government is once again instructing you to stay at home.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4일 대국민 TV 연설에서 3차 봉쇄 조치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영국의 신규 확진자는 58,784명, 신규 사망자는 454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은 코로나 확산세가 보건 서비스의 수용 능력을 훨씬 넘어선 상황으로 판단하고 경보 체제를 최고 단계인 레드까지 격상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3차 봉쇄 조치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모두 집에 머물거나 재택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일본의 코로나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시 긴급 사태를 선언할 전망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경기 위축을 우려해 긴급 사태 재발령을 꺼려왔지만 일주일 연속 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자 긴급 사태 카드를 꺼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세부 내용을 결정한 후 이르면 7일 긴급 사태를 선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가비에 코로나 백신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가비는 선진국으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코로나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 성금액 공약 메커니즘을 운영하는 비정부 국제기구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당 프로젝트에 북한도 백신 신청서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몇 주 사이 몇몇 유럽 국가 대사관에 백신 확보 방안을 문의해 왔습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올해 코로나19 백신 생산 목표량을 늘려잡았습니다. 모더나는 현지 시간으로 4일 올해 백신 글로벌 생산량 최저 전망치를 기존 5억 회 접종분에서 6억 회로 높였다고 밝혔는데요. 종전 전망치보다 20%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한 최대 10억 회 접종분까지 늘려 전 세계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모더나는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와도 자사 코로나 백신 4천만 회분을 공급하기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인기 관광지죠. 인도네시아의 발리 해변이 최근 밀려드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발리섬 환경위생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틀 동안 발리섬 쿠타와 르기안, 스미냑 해변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90톤이 수거됐습니다. 환경위생국은 1일에는 30톤, 다음 날은 60톤을 치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쓰레기가 계속 늘어났다며 인도네시아의 다른 해변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석예술대학교 공연예술학부에서 극작 전공을 하는 임규현 학생의 작품 3대가 조선일보 신춘문예 희곡 부문에 당선됐습니다. 3대는 일정 연령이 돼 안락사를 맞이해야 하는 노인과 이를 막으려 하는 아들, 공무원이 돼 안락사를 집행하려는 손자인 이들 3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내용 구성과 전반적인 완성도가 높은 점을 선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전국 노회장협의회는 4일 서울 종로 연동교회에서 43명의 노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김봉성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설교 후 진행된 총회에서는 김봉성 목사가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추대됐습니다. 김 신임 회장은 전국 68개 노회장은 최전방에 배치된 지휘관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교회 회복과 교단의 발전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기장총회는 국회 임시회기 동안 해당 법을 반드시 제정하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이건희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은 농성단을 방문해 노동자들을 위로했습니다. 부총회장 김은경 목사는 현재 단식농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 인터콥 선교회가 운영시설인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옴에 따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정부 방역에 협조할 것을 밝혔습니다. 인터콥은 방역당국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따랐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방역당국과 의료진,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교단별 신년 할애 예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예배를 취소한 교단도 있었는데요. 한 해의 시작인 만큼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